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주용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자꾸 질문하는데요. 귀화용과 영주용의 시험 문제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영주용 문제에는 어휘, 문법, 읽기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문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있고요.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17번부터 3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영주용 문제에서는 어휘, 문법, 읽기 문제가 조금 더 많고요. 귀화용 문제에서는 자, 문법 문제가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법, 읽기 문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 문제에서는 12번부터 36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 이해 귀화용은 심화 과정이 있어서요. 심화편은 조금 더 복습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추가로 더 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영주용 문제를 풀 때는 어휘, 문법, 읽기 문제가 조금 더 많다. 자, 귀화용 문제는 조금 한국사 이해 문제가 좀 더 많다. 요 정도만 알고 문제는 같으니까 영주용이나 귀화용 문제는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주식회사 시대고시 출판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교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자,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문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영주용 문제라서 제가 뭐라 했죠? 어휘, 문법, 읽기 문제 순으로 나온다 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어휘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험을 좀 한 번, 두 번 떨어진 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유형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본인이 잘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짧게 남았을 때는 모든 공부를 하지 말고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어휘 부분이 약한지 문법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읽기 부분이 어려운지를 찾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국 사회 이해 단원에서 찾습니다. 특히 또 한국사 이해 단원은 각 단원마다 있어요. 가족, 정치, 그다음에 형법 여러 단원 중에서 역사, 사회, 경제, 복지 여러 단원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 단원 중에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각 단원별로 올려놨으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어렵다고 느끼시는 우리 친구분들은 한국 사이의 단원을 찾아서 몇 단원인가 보고 그 단원 공부를 다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1번에서 4번까지는 어휘 문제이다. 자, 1번. 겨울이 돼서 김장 김치를 땡땡땡. 원래는 만들었다가 들어갑니다. 만들었다.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리하다 만들다 중에 김치 종류는 모두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담그다를 쓴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김치 종류. 한국은 김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물김치. 김치 종류가 무척 많은데 이 김치를 만들 때는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담그다. 그래서 담그다. 의불규칙이라서 담갔다 이렇게 쓴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만 김치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김치 종류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총각김치, 배추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물김치, 동치미. 김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김치를 만들다. 만들다라는 단어는 김치에는 사용하지 않고 담그다라는 걸 쓴다는 거 여기서 확실히 알아두고요. 끓이다. 끓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넣고 요리하는 걸 합니다.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국을 끓이다, 찌개를 끓이다. 부치다라는 것은 우리가 프라이팬에나 이렇게 넓적하게 펴서 익힌다. 피자처럼 하는 거라서 우리가 부침, 그래서 계란 부침 아니면 반죽해서 밀가루로다가 부침 이런 것처럼 부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마시다. 마시다는 알죠? 물을 마시다, 음료수를 마시다. 자, 좀 알아두세요. 부치다라는 것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밀가루 반죽이나 계란을 입다. 계란, 말이, 전 이런 거 모든 걸 부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침이라는 말 씁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2번. 고향의 가족에게 땡땡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 하려고? 가족에게 주다. 주려고입니다. 주다. 그런데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고향에 좀 멀어요. 먼 사람에게 주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쓰죠? 그렇죠. 보내다라는 단어를 쓰죠. 보내다. 자, 보내다란 뜻은 편지나 그다음에 소포 같은 것을 전달해 주다. 보내다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은 여기서 붙이다. 선생님 1번에도 붙이다가 있었는데요. 다릅니다. 1번에 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을 붙이다고요. 여기 붙이다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으로 편지나 우편물을 보내다. 다른 말로 붙이다. 이거 다릅니다. 네. 2번 배우다, 닫다, 붙일. 여기 똑같으네요. 또 얘는 붙이다. 쓸 때는 붙이다라고 쓰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똑같이 붙이다. 그래서 붙이다와 붙이다. 발음은 같습니다. 뜻이 달라요.
붙이다라고 하지만 얘는 풀로 뭐라 그럴까요? 풀로 붙이다. 풀로 고정시키다. 움직이지 않게 붙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풀로 종이를 붙이다. 이 붙이다는 것은 편지를 붙이다. 보내다. 뜻이 소리는 같지만 발음 붙이다 붙이다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3번 한류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어떻게 수출되고 있다. 어떻게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자, 1번은 경쾌하게. 경쾌하다는 것은 이 경자는요. 가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이 경자는 가볍다. 그럼 가볍고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반대말로 알려드릴게요. 부드럽다의 반대는 거칠다. 그럼 거칠지 않다. 그럼 반대로 부드럽다. 이렇게 되죠. 따뜻하다. 뭔지 알죠? 반대말 할까요? 시원하다. 그러면 활발하다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다.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1번 어떻게 수출될까요? 경쾌하게 가볍고 즐겁게 수출될까요? 부드럽게 수출될까요? 따뜻하게 수출될까요? 활발하게 수출될까요? 그렇죠.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활발하게가 들어갑니다. 다음 4번 영화관에 사람이 많은 걸 땡땡땡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다. 사람이 많다는 내용은 이것이 기초가 된다. 이거 판단의 기초가 된다. 사람이 많은 걸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죠. 뭐 들으니까 말하니까 맡으니까. 맡다는 것은 냄새를 맡다. 그렇죠? 듣다 말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다.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다. 그건 왜죠?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5번. 자, 아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어휘였는데요. 5번부터 10번까지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흐엉씨, 오늘 피곤해 보여요. 네, 아기가 밤새 땡땡땡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그러면 여기 이유가 나타나겠죠. 자, 한숨도 못 자다, 못하다, 안 하다. 여기가 부정적인 뜻이 나옵니다. 그럼 요 앞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문법을 쓰면 된다. 자, 먼저 덕분에 우리 친구들과 잘 알죠.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가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신 탓에 제가 떨어졌어요. 탓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고요. 덕분에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는 통해. 이거와 비슷한 맛은 뭐뭐는 탓에 부정적인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우는 김에 뭐뭐는 김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회나 계획으로 인해서 다른 행위를
하나 더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간 김에 출장을 간 김에 친구도 만났다. 이럴 때 쓰고요. 뭐뭐는 적에 이거는 적이라는 거, 과거 표현이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우리 아이는 몸이 좀 약해요. 약하다, 강하다의 반대죠. 그럼 반찬을 골고루 땡땡땡. 자, 볼게요. 먹을 걸요, 뭐뭐를 걸요. 이건 추측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죠? 먹나 봐요, 뭐뭐나 봐요. 이것도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먹게 하세요, 먹게 하세요. 이것은 어떤 뭐뭐게 하다, 뭐뭐게 하다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한다, 하도록 한다, 하도록 시키거나 그 동작을 하게 만들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게 하다, 우리가 사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사동사, 우리가 피동사, 사동사 배웠죠. 네, 이 뜻이고요. 뭐 먹고 싶어요, 원하다, 아니면 소망하다, 그죠? 먹고 싶어요. 그럼 반찬을 골고루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는 나를 뜻합니다. 근데 아이를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럼 반찬을 골고루 먹게 하세요. 내가 아니라 아이에게 먹게 하다. 뭐 먹게 하다. 다시 한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물건이 어떤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은 뭐뭐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번. 쓰레기는 내일 아침에 버리면 어떨까요? 물었어요. 어떨까요? 안 돼요. 냄새도 나고 땡땡땡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이유를 나타내겠죠. 이유.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면 어떻다? 자,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때 아서서 뭐뭐뭐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자, 지저분해도 아도 어도 해도 도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앞과 뒤가 반대의 뜻으로 많이 납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안 버려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저분하더니 뭐뭐더니라는 표현. 자, 이 표현은 어떠한 사실이 상황 뒤에 바로 다른 사실이나 상황이 일어난다. 뭐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일어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뭐뭐지만 앞에 것은 앞문장은 인정하지만 그죠? 뒷문장은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뭐뭐지만 우리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에 땡땡땡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있어요. 자,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왜요? 물어봤죠. 여기 앞에는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는 문법을 써야 돼요. 자, 1번. 취직하려면, 뭐뭐으려면, 이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거 어떤 문법인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뭐려면 뒤에 같이 오는 문법, 아야,
하다가 나오거나 어야 되다가 나와야 됩니다. 있나요? 뒤에? 없지요. 얘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취직할 텐데, 뭐뭐일 텐데,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요. 추측을 할 때 쓰는 편이고요. 뭐뭐일까봐 우리는 뒤에 뭐뭐일까봐 걱정, 우려 이럴 때 많이 쓰죠. 자, 우리 친구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저는 이번 종합평가에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것처럼 뭐뭐일까봐 우려, 아니 글자 잘못했네요. 우려, 걱정을 나타낼 때 쓰는 편이고요. 뭐뭐기 위해서 어떤 목적, 의도를 나타낸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뭐뭐기 위해서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으려고와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솜씨가 좋은 요리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뭐기 때문에 이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요리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맛있다. 당연히 맛있겠죠. 이 단어가 씁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당연히 맛있다 이거예요. 맛있다. 맛이 없대요. 뭐뭐 대요는 원래는 없다고 해요. 들은 내용의 간접표현이죠. 줄여서 없대요. 맛이 없대요? 안 되죠. 없다고 해요. 안 되고. 맛이 없는 셈이에요. 뭐뭐는 셈이다. 뭐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뭐뭐과도 같다. 이런 뜻이에요. 맛이 없어요. 우린 당연히 맛있다라는 거 찾아야 되겠죠. 맛이 없으려던 참이다. 말은 안 되지만 자, 뭐뭐려던 참이다 라는 것은 지금 어떤 행동을 막 지금 금방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맛이 없을 리가 없다. 없을 리가 없다. 없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확신함을 나타냅니다. 맛이 없을 리가 없다.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0번. 한국에서는 한겨울에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한겨울이라는 것은 아주 추운 겨울을 한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춥게 입고 다니면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춥게 입고 다니다 얇게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걸린다. 감기에 걸린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감기에 걸린다. 감기에 걸려 있다. 있다. 자, 우리가 벽에 액자가 걸려 있다. 어와 있다는 어떤 행동의 지속성을 뜻합니다. 계속. 자, 감기에 걸린 셈이다. 어머는 셈이다. 감기에 걸린 것과 같다, 마찬가지다. 감기에 걸릴 줄 몰랐다. 어떠한 사실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감기에 걸리기 마련이다. 뭐뭐기 마련이다. 다른 말로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감기에 걸리는 게 어떤 거죠? 감기에 걸리기 마련이다. 당연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자 11번도 문법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같은 문법이라도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제시된 표현의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여기에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앞에 다 같습니다. 아서, 지만, 으며, 니까. 요 네 개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습니다. 아주 맛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먹을 만하다? 아주 맛있지는 않아서 먹을 만하다. 자, 먹을 만하다, 뭐 먹을 만하다는 것은 괜찮다. 이 정도 느낌이죠. 먹을 만, 아주 맛있다는 아닙니다. 아주 맛있다는 아니고요. 그냥 먹을 만하다, 그냥 나쁘지 않다, 괜찮다.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먹을 만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먹을 만하다. 네, 그렇죠.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 괜찮습니다. 아주 맛있지는 않으며, 으면은 어떤 게 연결할 때 쓰죠. 비슷한 건 뭐뭐고 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맛있지는 않으니까 먹을 만하다. 여기는 뭐뭐니까 여기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자, 그럼 정답은 가장 자연스러운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래서 먹을 만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다. 돈이 다 떨어지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자, 우리가 한턱, 우리 턱이라는 것은 얼굴에 있는 턱을 말하죠. 이 한턱을 내다는 것은 뭐 한턱을 쏘다? 뭐 이런 이제 돈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내서 돈을 썼더니 어때요? 돈이 다 떨어져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친구들에게 한턱을 냈더니 돈이 다 떨어져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졸라맬 수밖에 없다. 그죠? 아까 더니는 어떤 사실 뒤에 한턱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다른 사실이 이어서 온다. 그렇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뭐 친구들에게 한턱이 내지만 돈이 다 떨어져도 졸라매 보았다. 아, 말이 안 되죠. 네. 12번에는 1번입니다. 자, 아까 이제 13번부터는 읽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읽기 문제는 여기 지문을 읽어보고요. 지문의 내용 파악을 하는데 읽기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모르는 낱말, 어휘, 모르는 어휘는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찾지 마시고요. 문장의 흐름을 본다. 읽기 문제 풀 때는 항상 생각하세요. 다른 문제 같습니다. 모르는 단어 찾지 말고요. 무시하고요.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빈칸이 맨 마지막 줄에 나왔죠. 자, 전체 문장의 맨 마지막 줄에는 뭐가 나온다? 중심 생각이 나온다라는 걸 알면 돼요. 이 전체 이야기라고 중심 생각이 무엇이죠? 결국은 하고 싶은 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요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주말마다 어학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지금은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토픽에 응시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요즘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한식 만드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나중에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에도 도전해 볼 계획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나올 말, 제가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 나올 말은 중심 생각이다. 그럼 이 친구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과정을 쓰고요. 맨 마지막에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된다고 한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한국이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곳이 즉 고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그렇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나에게 있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제1의 고향은 태어난 곳이죠. 여기서 살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뭐뭇이나 다름없다 라는 것은 다름이 없다. 결국은 같다. 뭐뭇과도 같다. 그래서 제2의 고향. 제1의 고향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곳이죠. 고향 나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일본이든 있죠. 여기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같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는 중심 생각 나온다. 항상 생각해 두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대화를 나오네요. 대화가. 자, 에바 씨, 다음 달에 있는 바자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시간이 나지 않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준비해요. 이번 주가 지나면 저는 한가해져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해요. 고마워요.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준비해요. 고마워요. 그럼 같이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혼자 하기 힘들었어요. 이 얘기죠. 같이인데 이게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차용증을 쓴 다음에 돈을 보내세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돈을 빌려줄 때 쓰는 뭐 서류, 증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뒀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3번이 정답이면 고마워요가 아니라 여기다가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안 되죠. 고마워요. 도와주세요 이거죠.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같이잖아요. 어려웠는데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16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알 수 없는 것 찾아옵니다. 자, 모르는 단어 나와도 찾지 마시고요. 자, 한복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뭐 밑줄 그으면서 찾아볼 건 보면 좋습니다. 자,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우러져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몸과 옷 사이를 헐렁하게 하여 입었으며 옷감은 삼배와 모시를 사용하였다. 삼배는 삼이라는 식물의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서민들의 대표적인 옷감이다. 모시는 모시풀의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감촉이 깔깔하고 바람이 잘 통한다. 겨울에는 두 겹의 옷감 사이에 솜을 얇게 넣고 누벼 입었는데 옷감은 무명이나 비단을 사용하였다. 무명은 목화에서 나는 솜으로 실을 만들어 짠 것으로 손질하기가 쉽고 질기며 천이 부드러워 사계절 내내 사용되었다. 비단은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아 짠 것으로 광택과 촉감이 우수하며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 일반 오타 났습니다. 알아줄게요. 백성들은 많이 사용할 수 없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모르는 단어 우리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전체 흐름.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거. 남자 한복의 특징. 자, 볼까요? 지금 여자 한복의 특징은 나와 있는데 남자 한복의 특징은 나와 있지 않네요. 벌써 정답이네요. 여자 한복의 특징, 여자 옷 특징 있습니다. 여름철 한복의 옷감. 여름철에는 어떤 옷감을 입었다. 맞네요. 그죠? 겨울철에는 어떤 옷감을 또 뭐 입었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아닌 건 알 수 없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6번. 자, 지문은 같습니다. 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자, 지금 한복에 대해서 키워드 있죠? 나왔고요. 한복의 무엇에 대해 나왔죠? 자주 나오는 단어. 자, 보시면 자주 나온 단어가 있죠.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뭘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던 단어 동그라미 쳐보니까요. 한복에 대해서, 한복을 만드는 옷감에 대해서 있죠. 한복이 가진 역사적 가치,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한복, 세계인 안 나왔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복을 만드는 옷감 키워드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번까지가 읽기 문제였고요. 17번부터 36번까지는 이제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국사 이해 문제 중에서 문제를 풀다가 자, 17번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럼 한국의 가족에 관련된 단원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문제를 풀다 본인이 어려웠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원을 찾아서 공부한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부터는 이제 한국사 이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한국에서 가족과 친족 간에 부르는 호칭 부르는 거 있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아이의 엄마의 여동생. 자, 엄마의 동생 우리가 뭐라 하죠? 고모 아니고요. 예, 이모라고 하죠. 이모. 그다음에 아이가 아빠의 남동생을 삼촌이라고 한다. 아빠 동생 삼촌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의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의 동생, 아빠의 형은 아빠의 형,
큰아버지가 되죠. 큰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고 아버지의 동생 작은아버지입니다. 자, 결혼을 하면 작은아버지지만 우리 그냥은 삼촌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아이의 아빠의 누나. 아빠 쪽은 고모고요. 엄마 쪽은 이모지요. 자, 이거 틀렸고요. 아이의 엄마의 오빠를 외삼촌이라고 한다. 자, 왜? 엄마 쪽은 외가라고 합니다. 외가. 아빠 쪽은 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우린 친할아버지, 엄마의 어머니를 외할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친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지만 엄마 쪽은 외가라고 해서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외자가 들어간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네, 3번입니다. 다음 18번 재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OX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안 돼요. 반드시 작성한다. 네. 벌써 정답 나왔네요. 그럼 1번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법의 도움을 받을 때 좋다. 맞고요.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닌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맞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내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다. 다음 19번 한국의 기후, 날씨를 뜻하죠. 계절, 지형, 땅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옳은 것은 고르지만 아닌 것 찾아봐야죠.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삼면이 맞네요.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 맞네요. 한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다르다. 맞네요. 한국의 지형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서고 동저이다. 틀렸네요. 여기 동쪽은 높고 그러면 서쪽은 낮다. 그러면 동, 고, 서, 저. X.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수한 게 바로 나오죠. 자,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그럼 여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실수한 거지만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5를 했습니다. 4번이 X니까 우리는 4번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9번 사실 선생님이 실수한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옳은 것은 3개. 그럼 정답은 당연히 4번. 이렇게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이제 옳지 않는 것은이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다음 20번 각 지역별 관광 명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볼게요. 경상 지역은 청계천, 대학로, 명동 등이 있다. 자, 4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청계천, 대학로, 명동. 자, 다른 것 몰라도 그 명동이 어디 있지요? 그렇죠.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이니까 여기 경상 지역 절대로 아니죠. 여기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죠. 서울에 있다. 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X네요. 자, 강원 지역. 강원도에는 경포대, 낙산, 해수욕 등이 있다. 자, 강릉, 경포대 맞죠? 충청 지역. 자, 충청 지역은 고수굴, 천동굴. 자, 충청 지역은 굴처럼 이렇게 암이라는 것은 바위를 뜻합니다. 동굴이 유명합니다. 맞아요. 전라 지역은 슬로우시티.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느리게 움직이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지정해서 전통과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전라 지역의 특징은 전통 음악과 소리죠. 음식이 유명하다. 기억나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2번, 3번, 4번을 우리가 헷갈려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명동이 경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명동, 서울의 유명한 곳, 이곳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실히 아닌 걸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먼저 인물을 찾아야 되겠죠. 조선시대 천재 시인 홍길동전의 작가의 누이. 자, 누이라는 것은 누나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홍길동전을 쓴 사람은 허균이라고 하고요. 허균의 누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천재 시인, 여자 시인이 있었죠. 동생이니까 허겠죠. 허, 난, 설, 헌이라고 합니다. 자, 강원도 강릉에 가면 허난설원의 지금 생가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허난설원을 난 잘 모른다. 그럼 여기서 아닌 것도 찾아보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과 문인들에게 격찬을 받은 시를 남겼다. 시인이니까 당연히 시를 남겼다. 네, 맞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인 풍속화로 묘사했다. 풍속화,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 김홍도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며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세종대왕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하여 정확한 지리를 담은 대동여지도를 그렸다. 자, 지도를 그린 사람 누구죠? 김정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종대왕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죠? 풍속화, 여기는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해학적, 웃긴 그림을 그린 사람, 김홍도였고요. 지도, 땅의 모양을 그렸다. 김정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힌트는 시는 시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찾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어렵지만 자,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힌트를 받아서 정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 한국의 의식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는 뭐죠? 옷, 식당 뭐죠? 음식, 주는 주택.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주택,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옷과 음식과 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한식, 한국의 음식 한식이죠. 한국의 기본 식단은 밥, 반찬, 국이다. 당연히 맞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온돌은 한국의 더운 여름철 기후를 고려해 만들었다.
더운 아니고, 뭐죠? 추운 겨울철. 그럼 더운 여름철은 온돌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대청마루. 여름엔 대청마루, 겨울엔 온돌. 요거 한옥의 특징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말하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한국 음식에는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 등과 같은 발효식품이 많다. 이거 발효식품 아니죠? 발효식품이라는 건 된장, 고추장, 뭐 간장처럼 장류, 된장, 고추장 뒤에 장자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젓갈류, 새우젓, 무슨 젓에서 젓갈류 이런 것은 이게 바로 발효식품이다. 한복은 바지, 벗어는 양말이에요. 벗선이라는 말은 양말입니다. 양말, 옛날 양말. 양말이 기본 아니고요. 바지와 바지 저고리. 남자는 바지 저고리, 여자는 치마 저고리가 기본으로 한다. 그죠? 정답 아까 1번 나왔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번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요 뜻 알아야지. 일본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 일본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베이징에 세워졌다. 베이징 아니고요. 상하이. 상입니다. 상하이.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 맞습니다. 1919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았다. 여기 아니고요.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럼 1919년은 뭘까요? 1919년은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5.18 민주화 같이 다양한 국권 회복 운동이 진행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이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23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고르는데요. 자, 저는 1번도 모르겠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알죠. 일본이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답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23번은 2번입니다. 다음 24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 자, 한국 역사상 처음 등장한 나라,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원래는 조선이죠. 앞에 오래된 조선, 고조선이라고 한다. 옳은 것은 기원전 233년 환웅이 세운 나라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환웅은 아니고요. 환웅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누구죠? 환웅이 아니라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 자, 만주 지방과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했다.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겠죠. 자, 여기 고조선이 생겼죠. 만주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이죠. 만주 지방과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일단 세모로 할게요. 삼국 사기의 건국 신화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렵죠? 삼국 유사가 아니라, 삼국 사기 아니라 삼국 유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법으로 보아 아주 엄격한 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만 6조 아니고요. 8조법.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거 먼저 찾고요. 나머지 정답 찾는 거 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야 쉽지만 우리 친구들 어렵지요. 그래서 이럴수록 자기 아닌 거부터 찾는 연습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25번. 지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답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답사를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을 답사라고 합니다. 뭔가 답사. 직접 가서 보고 뭔가를 조사해 오다. 이게 답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답사 장소를 고른 후에 답사 목적과 주제를 정한다. 답사 목적과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해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정했죠. 그러면 신라와 관련된 경주를 가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자, 그럼 답사는 필요한 자료를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다? 아니죠. 뭐라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본다. 직접 가서 조사한다. 이거를 답사라고 했죠. 답사는 모은 후에 자리를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고서를 작성 후 보충한다? 아니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다음에 작성을 나중에 한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26번. 보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으로 가장 해당되는 것은 결혼식, 장례식, 제사, 생일잔치 등과 같은 날, 일상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 이거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기뻐, 또 나타났네요. 하거나 슬퍼하면서 서로 돕는 의례 문화, 의례, 의식이나 이 예자는 뭐 예절, 문화 이런 뜻이죠. 의식, 의식이라는 말은 무슨 행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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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다, 슬퍼하거나, 슬퍼하거나. 자, 이거를 바로 의례 문화라고 합니다. 축의금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혼례. 혼례는 이 호는 결혼만 뜻합니다. 결혼 문화. 조상을 추모하며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하는 제례 문화, 제사지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은 장례 문화. 장례식,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장례식하죠. 장례 문화. 각각 의례는 맞습니다만 이걸 합쳐서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면서 서로 돕는 의례, 의식이나 예절 이런 거에 관련된 문화. 이거를 의례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7번. 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K-팝의 인기가 2000년 말부터 유럽에서 시작하였다. 2000년도 아닙니다. 1990년대고요. 유럽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시아부터 생겨났다. 요거는 몰라도 아시아부터 생겨난 건 좀 알죠.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트로트다. 트로트는 어른들, 엄마 아빠들이 많이 듣고요. 힙합, 힙합, 그다음에 뭐랄까요? 또 다른 표현, K-팝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을 한다. 프로 야구, 프로 축구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외국의 대중문화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아니죠. 수용한다.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지만 제가 아닌 것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아닌 것 찾겠습니다. 카톨릭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종교이다. 아닙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라고 해서 성당, 우리가 말죠. 성당, 그러니까 외래 종교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종교 3개 있었죠. 뭐죠? 대종교, 세 글자긴 합니다. 또 천도교, 원불교,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종교이다. 불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종교? 아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들어온 거. 가장 오래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외래 종교. 외래 종교라고 합니다. 유교는 조선시대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다. 맞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까지는 불교, 조선으로 오면 바로 유교, 이거 얘기했죠. 조선 후기에 전파된 기독교는 천주교와 천도교, 아까 천도교 한국의 고유 종교라 했죠. 이거 아니고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천주교는 카톨릭이라고도 말하고요. 개신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많이 말하는 곳이 있죠. 이거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29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 시위나 집회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방법이다.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건 TV, 신문 뭐 이런 걸 말합니다.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자,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하죠. 선거마, 또한 시위, 집회,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 뭐라 그랬죠? 볼 것 없습니다. 당연히 선거입니다. 자, 31번.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한국은 중화공업부터 시작해서 경공업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제가 말이죠.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거로 가서 다시 작고 가벼운 거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볍다. 아까 경자 나죠. 가벼운 것으로 시작해서 중. 가볍다. 이게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중자.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됐습니다. 가벼운 거, 경공어 뭐가 있다 그랬죠? 가발이나 신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처음에 만들어 수출했는데 나중에 무거운 거. 자, 배, 뭐 철강 이런 거에서 지금은 다시 반도체, 휴대폰 바뀌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다. 맞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맞죠?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개발도상국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개발을 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진국형 구조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이 선진국은 아니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한 2% 부족합니다. 선진국에 거의 가깝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죠? 맞는 것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다음 32번. 바람직한 법의식 형성을 위한 인식으로 옳은 것은 자, 법에 대한 거 맞는 거 찾아보면 되죠. 외국인은 헌법 소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위한 아니요, 청구할 수 있어요. 있음. 당연하죠.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든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 맞아요. 대통령이 만들으라 해서 만드나요? 아니죠. 대통령 아니고 국민,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듭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 약자의 인권을 무시해도 괜찮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됩니다. 법을 준수하다 잘 지킴으로써 자신과 나와 타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 네, 맞네요. 1번, 2번, 3번 몰라도 지금 4번을 보면 정답인지 알 수 있죠. 선생님처럼 OX를 계속 하면서 푸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고 싶을 때 합의와 재판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어디에 확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다.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일은 어디서 한다? 가정법원에서 한다라고 알고요.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지급하다? 뭘 지급하죠? 돈을 줘야 됩니다. 돈, 위자료라고 합니다. 자,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이런 데서 돈을 언제, 어디에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뭐라고 할까요? 증권, 그러니까 증권 이런 거, 이런 걸 어음이라고 합니다. 영사관은 대사관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사관보다 좀 작다? 하위 단 기관인데요. 작다. 대사관하고 비슷하지만 대사관 아래에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약속한 증권, 서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정답 1번입니다. 다음 34번. 금융기관 은행이죠.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시중은행은 금리는 낮지만 안전하다. 네.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용하는 곳, 우리가 하나은행,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은행 있죠?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각종 은행들을 시중은행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없다. 있지요. 요즘에는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 자,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의 폐업 등으로 예금에 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자보호법으로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한 은행에 넣지 않고 A, B, C 은행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저금하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34번도 역시 시험 문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5번.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택시는 이동거리가 멀 경우 요금이
적게 나온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멀면 요금이 많이 나오겠지요. 자, 우리가 멀수록 요금이 적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시내버스는 비교적 요금이 비싸요? 아니죠. 싸죠. 정해진 경로로 이동한다. 맞고요. 택시는 도로 사정과 관계없이 이동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 택시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지하철이겠죠. 지하철. KTX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서 좀 비싸다. 네, 맞습니다. 다음 36번.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 뭐죠? 건강보험이죠. 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제 여기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국민연금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럼 기억과 리을.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번인데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술 시험 볼 때, 자, 한국의 사회보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는 인터뷰 질문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